인간 수명의 한계인 노화를 늦추는 방법 10가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상 최장수 기록으로 알려진 진시의 예레미엔티는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조차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노화라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근육은 줄어들고 세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분열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텔로미어는 짧아지고 세포는 손상되며 면역은 서서히 약해진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력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수명의 절대적 한계가 존재할 수는 있어도 노화의 속도는 선택과 습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80세라도 어떤 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어떤 이는 산을 오릅니다. 차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더 건강하게, 더 또렷하게, 더 자립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노화는 적이 아닙니다. 노화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쇠퇴를 늦추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한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인간 수명의 한계와 그 한계 속에서 속도를 늦추는 10가지 방법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1부. 인간 수명에는 천장이 있는가? 인간은 왜 200년을 살지 못할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들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고령 기록은 진시의 예레미엔티의 122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생제, 백신, 심장수술, 암치료. 우리는 평균 수명을 크게 늘렸지만 최고 수명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생물학적 천장이 존재한다고. 첫째, 세포는 무한히 분열하지 않습니다. 체세포는 일정 횟수 이상 복제되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를 헤이플릭 한계라 부릅니다. 둘째, 염색체 끝의 텔로미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짧아집니다. 이는 마치 수명의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DNA 복구 능력은 떨어지고 면역체계는 약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이 조금씩 마모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과 최대 수명은 다릅니다. 위생과 의학의 발달은 사망 위험을 줄여 평균 수명을 늘립니다. 하지만 세포 자체의 한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이론적 최대 수명을 약 120세 내지 125세 범위로 추정합니다. 이 수치는 확정된 법칙이 아니라 현재까지 관찰된 통계적 상한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계를 바꿀 수 없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노화세포 제거 연구, 재생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완전한 노화 역전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수명의 천장을 완전히 허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천장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계는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닿는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으로 소모되며 늙어갈 것인가, 건강을 유지하며 천천히 늙어갈 것인가. 그 차이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2부. 노화는 왜 가속되는가 보이지 않는 축적의 법칙.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 갑자기 늙는 것도 어느 특정한 해에 급격히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노화는 축적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손상을 입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에도, 밥을 먹는 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도 산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ROS가 만들어지고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조금씩 공격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몸의 복구 시스템이 빠르게 수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복구 속도가 손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균형이 깨집니다. 이를 과학에서는 산화 스트레스의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만성염증이 더해집니다. 가공식품 과다 섭취,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 모든 요소는 몸을 미세한 염증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염증은 단순한 붓기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 신호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뇌 기능도 서서히 저하됩니다. 노화는 결국 회복 능력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도 회복됩니다. 넘어져도 금방 낫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같은 손상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가속입니다. 노화는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축적된 손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급격히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늙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축적의 법칙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나쁜 것도 쌓이지만 좋은 것도 쌓입니다. 매일 2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 스트레스 조절. 이 작은 행동들도 시간이 지나면 강력한 차이를 만듭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속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균형을 매일 유지하는 것.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관리하면 반응하고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노화는 적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3부. 노화를 늦추는 전략.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갈립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근육, 영양, 대사 리듬. 근력 운동 장수의 엔진을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피부주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노화는 근육 감소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저장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하며 염증을 낮추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주 2회 내지 3회 전신 근력 운동, 스쿼트, 푸시업, 아령 운동, 가벼운 무게라도 점진적 증가. 근육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단백질 충분 섭취 재료가 없으면 복구도 없다. 많은 중노년층이 생각보다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합니다. 근육 유지, 면역 유지, 효소 생성 모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체중 1kg당 1.0g 내지 1.2g 권장. 매 끼니마다 단백질 포함. 동물성과 식물성 균형.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복구 시스템의 핵심 재료입니다. 식사 간격 조절 세포 청소 시간을 만들어라.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 부위를 정리하고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계속 먹으면 이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적절한 공복 시간이 세포 청소를 촉진한다고 봅니다. 12시간 내지 16시간 공복 유지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 야식 줄이기. 인슐린 급상승 피하기.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핵심 정리를 해보면 노화는 근육 감소 대사 저하 염증 증가 기능 저하. 이 순환을 따라 가속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반대의 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고 단백질을 채우고 세포 청소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가집니다. 4부. 유전자는 운명인가? 텔로미어와 세포 노화의 진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키, 체질, 성격뿐 아니라 수명의 방향성도 일정 부분은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유전자는 결정이 아니라 경향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1. 수명의 열쇠, 텔로미어.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있고 그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보호 캡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엘리자베스 블랙번, 캐럴 그라이더, 잭 쇼스탁의 연구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리고 일정 길이 이하로 줄어들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하거나 사멸합니다. 즉, 텔로미어는 생물학적 시계입니다. 2. 부모가 장수하면 나도 오래 살까?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장수한 경우 자녀도 장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스트레스 수준, 식습관, 운동 여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살면 노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전은 기본 설정일 뿐 삶의 선택은 업데이트입니다. 3. 텔로미어를 줄이는 것들. 다음 요인들은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흡연, 과도한 당 섭취, 수면 부족, 염증 상태 지속.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빠르게 소모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세포의 상처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4. 반대로 길게 유지하는 방법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지중해식 식단, 명상, 깊은 수면, 인간관계의 안정감. 이러한 습관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화가 세포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5. 유전은 숙명이 아니다. 과거에는 유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생명과학은 말합니다. 유전자는 방아쇠일 수는 있어도 총알은 아니다. 환경과 습관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이를 후성 유전학이라 부릅니다. 즉, 우리는 어느 정도 노화의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6.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유전자는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결승선은 삶이 정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의 세포 상태를 만듭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노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품위 있게, 늦게, 건강하게 늙는 것은 가능합니다. 5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습관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10가지. 우리는 불로장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프지 않게 오래 살고 싶을 뿐입니다.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1. 식사의 질을 바꾸라. 무엇을 먹는가가 세포를 만든다. 노화를 늦추는 대표적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채소와 과일,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통곡물. 이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근육은 최고의 장수 자산이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은 체중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낙상을 막고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주 2회 내지 3회 근력 운동.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유전자를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3. 수면은 회복의 시간이다. 잠은 낭비가 아닙니다. 뇌는 자는 동안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를 복구합니다. 하루 7시간 전후의 숙면. 취침 전 스마트폰 최소화.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 수면 부족은 노화를 가속합니다. 반대로 깊은 잠은 세포를 젊게 유지합니다. 4.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높이고 세포 손상을 촉진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자연 속 산책, 감사일기. 단 5분의 고요함이 하루의 세포를 보호합니다. 5. 인간관계가 수명을 결정한다. 하버드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장기 연구,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다. 고립은 흡연만큼 위험합니다. 따뜻한 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을 줄입니다. 6. 과식보다 중요한 건 먹는 시간. 최근 연구들은 간헐적 단식이 세포 자가포식의 UTOPHAG를 촉진해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염증을 낮추는 생활. 만성 염증은 노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금연, 절주, 가공육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몸속 불을 낮추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길입니다. 8. 뇌를 썰어 두뇌는 사용하면 늦게 늙는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독서, 퍼즐과 글쓰기.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계속 자극하면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됩니다. 9. 햇빛과 자연을 가까이 하라. 적절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우울감을 낮춥니다. 자연 속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10. 삶의 목적을 가져라. 가장 강력한 항노화 요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에 대한 답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면역을 강화하고 우울을 줄이며 건강 행동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유전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습관, 운동, 관계, 마음가짐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6부 100세 시대, 우리는 어디까지 살 수 있는가? 수명의 한계와 가능성. 인간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의학은 발전했고 평균 수명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명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최고 수명은 거의 그대로다. 20세기 초 평균 수명은 4050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백신, 위생 개선 덕분에 지금은 80세를 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기록한 가장 긴 수명은 잔 칼망 122세입니다. 그 이후 120세를 넘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균은 늘었지만 절대 한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 인간 수명의 천장가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최대 수명이 115세 내지 125세 사이에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가설은 다음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세포 분열의 한계, 헤이플릭 한계, 텔로미어 단축, 장기 기능 저하의 누적, DNA 손상 축적, 즉 생물학적 구조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3.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진은 의학기술과 유전자 편집, 재생의학이 발전하면 현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줄기세포 치료, 장기 재생기술, 노화세포 제거 세놀리틱스, AI 기반 정밀의학. 이 기술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에서 노화를 관리하는 의학으로의 전환을 예고합니다. 4. 중요한 것은 몇 살이 아니라 어떻게 100세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90세까지 병상에 누워있는 삶이라면 그 수치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명보다 건강수명 헬시 라이프 익스펙턴시 더 중요해졌습니다. 건강수명이 늘지 않는다면 장수는 고통의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블루존의 메시지.
세계에는 유독 장수자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블루존이라 부릅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코스타리카 니코야. 이 지역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소식, 규칙적 신체 활동, 강한 공동체, 삶의 목적, 특별한 비밀약은 없습니다. 생활 방식이 곧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6. 인간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현 시점 과학의 다수 견해는 이렇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20세를 크게 넘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술은 항상 예측을 뛰어넘어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듯 수명의 한계 또한 재정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7.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 나는 몇 살까지 살까? 가 아니라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수명은 길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삶은 밀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공허하면 짧은 것이고 짧아도 충만하면 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살 수 있는가? 과학은 아직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존엄하게 늙는 삶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7부. 노화를 두려움이 아닌 성장으로 시간을 이기는 마지막 태도. 우리는 노화를 두려워합니다. 주름이 늘고 기억이 흐려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 잃기만 하는 것일까요? 1. 늙는다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쌓임이다. 젊음은 속도입니다. 그러나 나이 듦은 깊이입니다. 실수의 경험, 관계의 상처, 다시 일어섰던 기억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주름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버텨낸 시간의 기록입니다. 2. 심리학이 말하는 노년의 지혜.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통합 인테그러티라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후회보다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통합과 완성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3.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우리는 늙음을 질병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노화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병은 치료의 대상이지만 노화는 이해와 적응의 대상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4. 성장에는 끝이 없다.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은 말합니다.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다시 도전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5. 삶의 속도가 느려질 때 보이는 것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러나 속도가 줄어들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얼굴, 바람의 냄새, 햇빛의 따뜻함, 하루의 소중함. 나이가 들수록 감각은 예민해지고 삶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6. 비교 대신 수용. 노화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젊은 시절의 나와 비교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과거의 영광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각자의 계절이 다를 뿐입니다. 봄이 화려하다면 가을은 깊습니다. 7. 결국 남는 것.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재산도 지위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나를 사랑해준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남긴 따뜻함. 수명은 숫자로 남지만 삶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노화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화해할 수는 있습니다. 노화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쇠퇴이고 성장으로 바라보면 완성입니다. 오늘의 주름은 어제의 웃음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충분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인간 수명의 한계성과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의 답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